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다 고쳤고요. 자꾸 너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 템포를 올려서 여행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타버렸던 제 클러치 디스크 기억하시죠? 부품이 와서 교체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수리를 했고, 수리하는데 마지막까지 도움을 줬던 샤샤와 데니스 두 친구와 함께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약간 지난 화에서 봤던 뒷모습하고 샤샤라는 친구가 좀 많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래한 분이라면. 그런데 지난 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샤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샤샤라는 친구가 2명이 있는 거죠. 그 친구랑은 사진을 같이 못 찍었어요. 그리고 항상 오토바이 여행자들은 길에서 서로 만나면 스티커를 주고받는 그런 재미있는, 뭐랄까, 약간 룰 같은 게 있거든요. 저도 스티커를 만들어가서 만난 사람들 나눠주고 했는데, 여기서도 스티커 교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모토 시비르라는, 이제 모터 시베리아라는 말인 거죠, 영어로 하면. 스티커를 붙였고, 지난 화에 잠깐 언급했던 그 타투 아티스트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서도 가기 스티커를 받아서 I love 타투라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오토바이에. 그리고 저는 이제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를 떠나서 이제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옴스크라는 도시까지 가요. 그런데 이제 몽골을 빠져나오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오토바이가 고생을 한 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옴스크에서는 뭘 했냐면은 체인을 교체했어요. 이제 제가 체인을 뒷바퀴를 끝까지 밀어도 완전 출렁거리는 상태가 돼서, 이제는 오프로드를 많이 타고 그럴 게 아니니까 쯤 돼서 교체해줘야겠다 해서 체인을 교체하러 갔습니다. 이 가게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곳이었는데, 사실은 정비소를 찾기가 저는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구글링해서 찾는다는 게, 보통은 검색을 하면 용품 판매점이 나와요. 그래서 오토바이 팔고 용품 헬멧이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는 용품점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런 용품점을 먼저 가서 오토바이 상태 보여주고 어디 가면 수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물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른 곳에서 먼저 연락을 해줘서 연결시켜줘서 방문한 곳이고요. 당연히 사장님도 오토바이를 타시죠. 벽에 걸려있는 이 큰 포스터 같은 곳에 있는 분이 사장님이에요. 이제 확실히 어느 정도 동쪽으로 오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확실히 사람이라는 게 의사소통이 돼야 어딜 가도 위축되지 않고 즐겁게 이제 지낼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전까지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시기 때문에 제가 캠핑을 하기보다는 도미토리 호스텔을 자주 갔어요. 근데 옴스크에서 방문했던 호스텔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아파트 단지죠. 근데 이제 저기에 몇 개의 층을 약간 오피스텔처럼 통합해가지고 호스텔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찾기가 일단 너무 힘들었고 간판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그 가게 주인한테 간판 달아야 된다고 했더니 비싸서 못 단대요, 간판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규정이 좀 다른가 봐요, 러시아는. 그리고 어떠세요? 이제 완전히 아파트 단지라는 느낌이죠.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몽골의 어떤 사막과 대자연, 혹은 그 전에 러시아에서도 바이카로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났던 그런 풍경이랑은 많이 달라요. 이 호스텔에서 제가 야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잘 찍진 못했지만 진짜 있을 법한 야경인 거죠. 서울에서도 왠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중간에 풋살장도 있고 차 이제 다니고. 그래서 확실히 이번 이제 기점으로 해서 내가 도시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이 여행의 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옴스크를 떠나서 예카테린부르크라는 곳까지 갑니다. 도시 이름이 예뻐요. 예카테린부르크. 또 마찬가지 뭔가 러시아 도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교회의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도 보이고, 이제 도시적인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도시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사실 큰 도시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층 빌딩 숲이 이루어져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도시의 느낌이 좁지 않고, 그러니까
걷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빼곡하게 있지 않고 좀 넓은 느낌이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에 좋게 남았던 곳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세워놓고 저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여기는 또 도시 안에 이런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호수를 아주 좋아하게 됐거든요. 모든 종류의 호수들을 방문하면서 호수를 정말 좋아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심 속에 있는 호수라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연의 풍경이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좋은 도시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국적인 스타일의 건물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약간 처음에 방문했던 도시죠.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다시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유럽의 느낌이 좀 물씬 풍기는 것 같죠. 저 건물들도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인데 그냥 단순히 유적같이 이제 옛날 그 기념물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기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거죠. 이제 저런 시청 같은 건물들에서. 자, 제가 이제 이번 여행이 정말 뭔가 전환점이 분기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앞에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었던 예카테린부르크라는 도시가 정말로 어떤 큰 분기점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도시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한 5분 정도 아주 이제 조금만 나오면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무슨 리본 같은 거를 다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분들은 약간 토템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리본을 어떤 곳에다 이렇게 묶으면서 소원도 빌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디테일하게는 몰라요. 저는 러시아 문화에 정통한 게 아니라 거기 가고 그냥 구경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잔뜩 모여 있다라는 거는 이 장소가 뭔가 의미 있는 장소라는 거겠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표지판들이 눈에 띄게 있어요. 위에서부터 잠깐 볼까요? 보면은 뭐 런던 1685km,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 파리 4546km. 그 다음에 보니까 시티 오브 성남,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 성남이 5252km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5252km를 가면은 성남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이상 달렸다는 거예요. 이 표지판은 직선거리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밑에 한글로도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라는 분들이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부산은 5533km가 떨어져 있다.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재놓고 기념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이 어떤 하나의 국경, 보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저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여기 키릴 문자로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아시아라고 써 있고요, 오른편에 유럽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유럽과 아시아 어디에서 그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유라시아 대륙 횡단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하나의 유라시아 대륙으로 보고 제가 그거를 이제 횡단하고 있는 여행인데, 저도 정말 막연하게 몽골이라든가 뭐 카자흐스탄, 뭐 중국 이쪽은 아시아고 뭐 폴란드, 체코 여기는 유럽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 구분점은 뭘까? 경계는 어딜까? 그런데 이제 예카테린부르크라는 곳에 그 경계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단순히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뭐 역사학자들, 뭐 지리학자들,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결정한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념비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보더를 따라서 걸어가는 뭐 산책로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진짜 얼마나 크냐면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있는 나라라는 거죠. 예카테린부르크라는 도시가 우리나라보다 4시간이 빨라요. 지금 좀 저녁 시간이지만 예카테린부르크는 뭐 점심 좀 지난 시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처음 갔을 때 시차가 있었어요. 1시간 블라디보스톡이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블라디보스톡부터 예카테린부르크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쭉 달려오면서 벌써 5시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온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까지 오면서.
점점 뭔가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처럼. 그 제가 같은 나라인데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벌써 지금 아직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절반 정도 왔는데 5시간이나 차이 난다는 게 러시아가 진짜 큰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내가 유럽으로 이제 들어섰으니까 제가 요번 화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는 뭔가 와일드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좀 도시적이고 건물이 많고 이런 것들을 보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오토바이를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도시는 개뿔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시기에 비가 내렸거든요. 지금 이제 사진상에서는 비는 잠깐 끝인 상태인데 비포장도로에 비가 막 내리고 중간중간 막 포크레인들 공사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길이 너무 미끄러워갖고 제가 이 여기를 뭐 오토바이 스킬이 이렇게 제가 있지 않으니까 막 20-30km로 막 발발발발 걸면서 조금 가고 그랬는데도 막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충격적인 거는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보시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깨끗하지 않나요, 여러분? 좀 안 느껴지시나요, 혹시? 제가 체인 교체하면서 세차를 한번 했거든요. 이제 물 쫙 싸가지고 비누 묻혀서 세차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틀 만에 이 꼬라지가 납니다, 여러분. 완전히 진흙탕에 그냥 다 뒤집어 써가지고 뭐 제 꼴도 이렇고요. 뭐 라이딩 기어들도 다 지금 난리가 났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식당에서 잠깐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쉬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이제 오토바이가 또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더러워진. 그래서 저희 여행 가기 전에 오토바이 타는 분들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하면 농담으로 세차하지 말아라. 괜히 오토바이 깨끗하면은 좋은 건 줄 알고 훔쳐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야 그래 세차하고 가야지 했는데 위험하다고 느껴졌는지 바로 이렇게 안전 모드로 제 오토바이를 다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018년 새해도 밝았고요. 제 여행도 이제 진짜 하나의 어떤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어떤 모험들을 이제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유럽을 향하게 됐는데요. 절반 정도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또 약간은 다른 이 여행지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저에게도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제 여행기를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혹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제 여행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되는 여행기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